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유형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 관련해서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형하 변호사의 출마와 관련해서 대구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여론이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말이죠, 국악상 남측 면을 개방한다 하면서 둘이서 맨 먼저 한번 돌았잖아요. 그때 거풍사 사터 연화석에 눌러 앉아가지고 이게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 박수현 수석이 언론에 나와서 이 홍보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제가도 어제 밤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박수현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불교계가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요새 말로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계와의 뭐라고 그럴까요, 화해, 이거 완전히 물 건너갔다. 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윤석열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수위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각과 그 다음에 비서실장 인선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유를 좀 갖고 계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비서실장 후보로는 임종룡, 이번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총리 물망까지 올랐던 임종룡 이 비서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요,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인수위가 지금 이제 인수위 안에 윤석열 정부 출범 취임준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취임준비위원회에서요, 이 국민 참여를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에 앞장선 국민을 초청하겠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까지 7일간 인수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취임준비위원회 코너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일반 국민과 국민통합기업 특별 초청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초청을 통해서 29일 날 발표를 한다. 그래서요, 취임준비위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사회에 헌신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가진 숨은 거인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국민통합기업 특별 초청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 부분은요,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국민, 자랑스러운 우리 시대의 숨은 거인, 도전하는 2030 세대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국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민,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 6부류로 선정 부분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주선 위원장은요,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한 국민통합을 선발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그러면서요, 취임시위 국민통합에 기여한 국민들을 정중히 모시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온라인 신청 접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배현진 당선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내주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현장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하는데, 먼저 대구, 경북부터 방문할 것이다. 이번 지역 순회 일정은 대선 승리를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지역분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감사의 뜻을 표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다, 이렇게 밝히고요. 지역 현장에서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방균형 방안을 청취하고 국정과제의 강력한 어젠다로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에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 간담회에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들을 듣고 지역의 고충들을 직접 전해 들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TK 지역 방문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조율 중에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검토하고 있지만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4일 날 달성군 사저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축하란을 보내면서 건강이 허락한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싶다, 이러한 입장문을 낸 바 있으니까요, 당연히 예방 일정이야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말이죠, 가수 김은국, 방송인 조영구, 연예인 응원단 20여 명을 인수위 집무실에 감사 표명 차원에서 초대해가지고요, 차대함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동 집무실을 차린 가수 이 김은국 씨가 윤 당선인이
고맙다고 불러줬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례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언론에 밝혔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이 간판 바로 앞에서 사진까지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 국민과 밝혔던 약속들, 공약들 상당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 아마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 매우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입니다. 4분 54초짜리 영상 메시지를 유튜브 방송에 올렸어요. 그래서 유영하 이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윤석열 신임 정부라든가 아니면 현 문재인 정부 이러한 포괄적 의미를 갖는 정치 메시지는 전혀 없고요. 딱 하나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지지해달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낼 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올렸냐면요, 이제 그동안에 환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유영하 예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부탁도 했지만은 이심전심이었다. 왜냐하면 5년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항상 곁에서 본인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발의를 하고 있다는 주장, 이건 모함이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해 왔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루고 싶었던 꿈 다 이루지 못했지만은 못다한 이런 꿈을 저희 고향이자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저를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을 잊지 못할 거고 저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유 예비 후보를 후원하겠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도요, 유 예비 후보에게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유영하 변호사 지난 1일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홍준표, 김재원, 그다음에 유영하, 왜냐하면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출마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3자 이 경선 구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홍준표 의원이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러한 독주 속에 김재원과 그 다음에 유영하의 추격대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이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후원 메시지, 유영하 변호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할 텐데요. 뭐 여러분들 뭐 선거의 여왕이다, 이건 뭐 다 아시죠? 그래서 2004년도 4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천막당사 카드로 돌파했고 2006년도 2월에는 얼굴 테러를 당하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공천에서 탈락했던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의원들을 대거 회생시키면서 박풍불패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렇게 선거의 여왕 이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승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010년도 선거에서는요, 당시 한나라당의 이송원 후보를 밀었지만은 무소속의 김문호 후보가 당선됐다는 겁니다. 달성해서. 자, 그래서 당시 뭐라냐면 10여일간을 상주하면서 지원했지만은 이 박풍의 우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구 가톨릭대 청약과 이 장우영 교수의 이 평가를 들어보면요, 이번 메시지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다. 인지상정상 최고의 고역 시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보인다. 다만 이 메시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다른 형태의 행동이나 좀 더 폭발력 있는 메시지로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이 경북 매일신문하고 폴리뉴스, 에브리뉴스 이래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브리미디어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예, 59.4가 부정, 23.8%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요, 전 연령대 권역 정당 지지층에서 이 경선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0대가요, 부정 여론이 높아요. 67.5%. 그리고 긍정 여론은 60대 이상 고연령층입니다. 31.7%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요. 부정적 54.9, 긍정 28.1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과연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어느 정도나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날인가요? 연화사 터여, 즉 법풍사 사찰터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일종의 문화재일 수 있죠. 문화재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눌러 앉았어요. 눌러 앉았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법풍사 사찰터에 있는 연화석을 깔고 앉았어요. 연화석을. 자, 이게 얼마나 한마디로 무식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계 중에서요, 대변인 법원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거는 천박한 문화재의 인식을 드러난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은 즉각 사퇴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냈어요. 연화문 초석에 앉은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풍사터에 있는 연화문 초석. 그러면서요, 이 법풍사 사찰터는 60년대에 정부가 북악산을 폐쇄하면서 스님과 신도들의 불사 노력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다. 전 정부가 북악산 남측면 전면 개방을 결정하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한행하면서 법풍사 터 초석에 앉은 것은 불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등록 문화재가 아니라고 발표하고 박수현 수석은 버려져 있던 그냥 그런 돌이라고 밝혀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비지정 불교 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이러한 사고는 자칫 국민들에게 지정 문화재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러면서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청와대와 문화재청은 사과를 했다면 불구개가 포용할 수 있었던 문제를 변명으로 일관하다 실언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문화재청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점을 볼 때요, 굉장히 강한 지금 이 불만을 불교계가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화재청장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에 이르기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의 무식 그리고 국민인식을 천박하게 보는 거, 폄하하는 거, 이거 반드시 평가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